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ESG 실무 강의 10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ESG 활동과 노력을 한 권의 보고서로 완성해 세상에 내놓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보고서 작성은 크게 기획, 제작, 그리고 완성이라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 과정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아직 보고서를 낼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 강의를 통해 그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죠.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고서를 한 권으로 완벽하게 완성할 것인가를 배울 겁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GRI로 쓸지, ISSB로 쓸지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까? 검증이나 공시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같은 것들인데요. 정말 공감되는 고민들이죠. 이런 막막함을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단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 우리 회사에 맞는 보고 기준을 선택하고, 둘째, 어떤 목차와 핵심 주제를 잡을지 구성하며, 셋째,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취합해 초안을 만드는 법, 마지막으로 제3자 검증을 거쳐 세상에 알리는 공시 절차까지 다룹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고서 제작의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보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 제작, 완성의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방향이 흔들리면 보고서 전체가 길을 잃기 쉽죠. 두 번째 제작 단계는 실질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문장을 다듬으며 보고서의 뼈대를 살로 채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완성 단계는 우리가 만든 보고서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인받고 세상에 공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까? 그냥 조용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는 ESG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안 알리면 안 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없으면 우리의 훌륭한 노력이 외부 투자자나 거래처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보고서를 발간하면 우리의 노력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고 투자 유치나 협력사 평가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죠.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보고서는 단순히 우리 회사를 자랑하는 홍보 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환경과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공식문서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이 보고서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회사의 ESG 활동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공식 성적표이자 계획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투자자나 고객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비재무적 정보, 즉 우리 회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보고서는 바로 그들의 물음에 답하는 창구죠. 내용 면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목표를 제시하며 이 모든 내용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매년 한 번씩 우리 회사가 가진 ESG의 민낯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 기획은 보고 기준과 목차를 결정하는 설계 단계입니다. 2단계 제작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검증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며 마지막 3단계는 제3자 검증을 거쳐 공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첫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셔야 합니다. 기획에서 주제와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 취합 단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듯이 보고서 제작도 초기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호흡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 기획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보고서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보고서의 신뢰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쓰이는 GRI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유리하죠. 두 번째는 ISSB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집중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KSSB는 우리 정부가 ISSB를 기반으로 마련한 국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회사의 목적이 일반적인 대중과의 소통이라면 GRI가 적합하고 투자 유치가 급선무라면 ISSB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두 기준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GRI와 ISSB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RI는 임팩트 관점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질문합니다. 반면에 ISSB는 재무 관점입니다. ESG 이슈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묻죠. 환경을 예로 들어볼까요? GRI는 우리 회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둔다면 ISSB는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회사의 수익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에 집중하는 식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하되 최근 흐름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ISSB 체계가 국내 공시 의무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중요한 변화, 공시 의무화입니다. 이제 ESG 보고서는 자율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시면 2026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가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2028년부터는 대형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본격화됩니다. 지금 보고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며 내실을 다져온 기업들은 의무화 시점에 아주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특히 기후 공시가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온실가스 데이터를 챙기고 보고서라는 그릇에 담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보고서 목차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 업계 표준이 존재합니다. 크게 1단계 개요, 2단계 ESG 성과, 3단계 부록의 3단 구성을 따릅니다. 개요에는 CEO 메시지나 회사 소개, 그리고 우리의 ESG 경영 방향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ESG 성과 부분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부 성과를 기술하고요. 마지막 부록에는 ESG 데이터 요약이나 대조표, 그리고 제3자 검증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이 순서대로 내용을 채워나가면 누구나 보기 편하고 전문적인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국내 우수 기업들의 보고서를 하나 구해서 이 목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획 단계의 핵심, 중대성 평가입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보고서에 담을 순 없습니다. 그럼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읽는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를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관심사를 교차 분석해서 핵심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핵심 주제를 선정하면 보고서의 초점이 선명해지고 흔히 말하는 그린워싱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 자체도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훨씬 더 신뢰받는 보고서가 됩니다. 자, 이제 2단계 제작입니다. 보고서의 생명은 데이터의 신뢰입니다. 데이터가 엉망이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헛수고가 됩니다. 먼저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세요. 그리고 보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과 기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사를 포함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산출 근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00톤 배출이라고 적지 말고 어떤 계산식을 썼고 어떤 측정 장비의 근거를 활용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ESG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자료들이 바로 보고서의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데이터 품질 점검을 위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추적성입니다. 정확성은 오타나 계산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이고, 일관성은 작년 데이터와 기준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추적성인데요. 나중에 검증기관이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천 증빙 자료를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보고서 작성자와 검토자를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작성자가 검토까지 하면 자신의 실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데이터를 한 번 더 걸러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만 나열하면 보고서가 너무 지루해집니다. 숫자에 이야기를 입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라고 쓰지 말고 에너지 효율 설비에 10억을 투자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어떤 공정 개선이 이루어져 5%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맥락을 덧붙여야 합니다. 잘한 점만 자랑하지 마세요. 부족한 점과 개선 계획을 함께 담을 때 보고서의 진정성이 살아납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서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논문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보고서 제작의 3가지 대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균형 있고 투명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만큼이나 우리가 당면한 과제도 솔직하게 공개하세요. 셋째, 비교 가능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은 우리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좋은 보고서는 화려한 디자인으로 치장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읽는 이가 우리 회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고서가 최고의 보고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 완성입니다. 제3자 검증,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쓴 보고서를 외부 전문기관이 이 데이터는 사실에 기반했고 기준을 잘 따랐습니다라고 확인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나 평가기관의 신뢰를 얻습니다. 요즘처럼 그린워싱 논란이 민감한 시대에는 이 외부 검증이 기업의 방어막이 되어주기도 하죠. 첫 보고서라면 우선 제한적 보증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검증하기보다는 핵심 성과 위주로 외부 기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검증 의견서는 보고서 뒤편에 꼭 수록해서 대외적인 신뢰를 증명하십시오.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야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협력사,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하세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고서를 배포하고 나면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들어올 겁니다. 그 피드백을 모아 다음의 보고서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보고서가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자, 보고서 작성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린워싱입니다. 사실보다 부풀려 홍보하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데이터 덤프입니다. 의미 없이 숫자만 나열하지 마세요. 셋째, 검증 생략입니다. 우리끼리 잘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넷째, 일회성 발간입니다. 올해 한 번 내고 다음 해에는 조용하다면 그 기업은 ESG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보고서는 매년 꾸준히 발간하며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 4가지 함정을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쓸지 기준과 핵심 주제를 고민합니다. 제작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으고 검증하며 스토리를 채웁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는 제3자 검증을 받아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시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작성 과정입니다. 이 한 페이지의 흐름만 잘 이해하셔도 실무에서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고서 작성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들로 보이시나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기준부터 확실히 정하세요. GRI든 ISSB든 목적에 맞는 기준을 먼저 고르고 시작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솔직함이 곧 신뢰입니다. 성과만 적지 말고 우리의 한계와 도전 과제를 솔직하게 밝히세요. 그것이 진짜 투명성입니다. 셋째, 매년 나아지면 됩니다. 첫 보고서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처음은 부족하더라도 매년 꾸준히 발간하며 개선해 나가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첫 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벌써 10편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ESG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준 진단부터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 ISO 연계까지 참 많은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다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결과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편의 강의가 여러분의 실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완주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기업의 진정한 ESG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ESG는 완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 우리 회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기획서 한 장을 쓰는 것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들어갈 ESG 경영의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